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a lavagem.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저희가 팟캐스트는 오디오 클립이라서 관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원래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구조를 먼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게스트와 함께 또 한마디 배워보는 자영업님이 또 이런 걸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 영화를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가 93년에 개봉했잖아요. 근데 93년 그러니까 저도 그때 20대라고 해야 되나? 10대라고 해야 되나? 10대 아니었나, 10대? 네. 근데 우리가 92년에 수교한 다음에 영화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중국 영화 대부분 사자성어에 뭐 아비정전, 뭐 비정성시, 뭐 지존무상, 뭐 이런 첩혈상,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도록 들어왔죠. 그래서 태양별이는 그래도 들어본 이름이긴 하지만 제목이 조금 생소하기도 했었죠. 만약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배경으로 한 줄 알았다면은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편안하게 했어요. 계속 부담이 되네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깨 힘을 좀 뺐어요. 자영업이어서 힘들어. 네, 자영업이 힘들어서 그렇죠? 도와주세요. 네. 수수료 없애야 돼. 네, 역사적 사실이죠. 태왕별이가 사자성어이기도 한데, 이 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초나라의 항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한지라는 책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죠. 이제 초한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나라가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 즉 항우와 유방이 이제 패권 다툼을 하게 되죠. 그때 이 항우가 스스로를 칭해서 서초패왕이다. 나는 서초패왕이다라고 해서 이 패왕은 항우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별은 이별할 때 별자입니다. 희자는 항우의 애첩이었던, 가장 사랑했던 애첩이었던 우희였죠. 그래서 그 말인즉 항우가 자신의 애첩인 우희를 떠나보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왕하고 유방이었던 유방하고 한나라 네네. 유방하고 싸우게 되죠. 이렇게 원래는 사실은 이제 항우가 훨씬 더 전투력도 많았고 군사도 많았고 해서 다 항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방은 이제 항우한테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방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유방이 항우를 무찌른 전투가 뭐냐면 해하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전투가 이제 마지막 전투거든요. 그때 이제 초왕은, 그러니까 항우는 너무 자기 자신을 많이 믿었고, 내가 힘이 세고 내 부하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당연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방심을 했던 거고요. 유방은 이제 좀 꾀를 내가지고 밑에 사람들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함양이라고 하는 곳이 진나라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한테 이제 왕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사람들은 초나라 패왕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유방이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항우의 굉장히 큰 견제를 많이 받게 되죠. 항우는 한 달 뒤에 도착해요, 함양에.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굉장히 큰 견제가 있다가, 그래도 유방이 거기서 자기가 잘났다고 뻐기지 않고 항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우가 유방을 저쪽으로 쫓아보냅니다. 저 남부 지역이 지금 이제 총나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천성 있는 쪽으로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절치부심 해가지고 그 항우를 치러 간 게 해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해하라는 곳에서 유방이 어떤 전략을 폈냐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군사들을 이제 항우의 진영들을 쫙 둘러싸가지고 매복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거기서 이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죠. 군사들한테 아주 구슬프게 초나라는 원래 이렇게 좀 남쪽에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구런의 초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독특한 그 지역만의 리듬이나 독특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지역인데, 그런 이제 리듬을 갖고 있는 구슬픈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 고향을 버리고 멀리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온 병사들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내가 끝이 다 왔구나라고 생각한 항우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거기서 마지막 이제 그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첩인 우희라고 하는 우미인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말 이름은 추거든요. 그래서 그 우미인과 말을 데리고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네. 노래를 준비하신 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잔치가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해아가. 그렇죠. 해아에서 노래다. 네, 제가 음치여서 여기서 부르지는 못하겠고 해아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 애잔한 심정이 담겼겠죠. 그런데 그 우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시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창화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를 지었을 때 거기에 답시를 해주는 창화를 하는데 이걸 화해하가라고 합니다. 화해하가. 네, 그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 어떤 내용인가? 5절시입니다. 한병일약지, 사면초가성, 대왕의기진, 천처파료생. 무슨 말인가? 한나라 병사들이 이 땅을 다 차지했는데 사면초가성이다. 사면초가 여기서 나오죠. 네, 사면이 다 이 초나라의 노래다. 네, 대왕의기진, 왕이 이제 전쟁할 뜻을 접었으니 천처파료생, 나 같은 천한첩이 웬 생을 계속 이어가겠는가, 그런 노래죠.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유래됐고, 사실은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은 초나라 입장에서 나온 사자성어고, 그 한나라 입장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또 있어요. 그거는 신면매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다 매복해서 적들을 치기 위해서 둘러쌌다라고 하는 뜻으로 신면매복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장혜모 감독이라고 많이 아시죠? 장혜모 감독이 그 2002년도에 만든 영화 중에 우리나라 제목으로 연인이라고 번역된 영화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연인이라는 영화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신면매복이에요. 예, 근데 장혜모는 그 옛날 초나라 한나라 때 싸움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이름만 그냥 빌려왔어요. 이름만 빌려와서 당나라 때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초나라하고 한나라의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두 가지가 있다. 사면초가는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신면매복이라는 사자성어도 그때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지금 화해아가를 불러주셨는데 읊어주셨는데 부르진 않았어요. 네. 최소한 중국어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영업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그 중국어로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가 다른 걸로 할까? 전에 항우가 해아가를 불러요. 클라스 진짜.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다 자기가 사랑했던 우미인도 옆에 있고, 자기는 이제 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임금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가 젊은 날이 3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때 항우 나이가 31살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 남의 남자 나이를 굉장히 잘 조사하고 아니, 계시네. 항우가 뭐 있어서. 그래서 이 항우가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천하를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과 꿈을 가지고 초나라에서부터 왔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자기가 노래를 부릅니다. 술 한잔 마시고, 그때 부른 노래가 해아가인데, 역발산해여 기계세로다, 시분리해여 추불서로구나, 추불서해여 가내하러니, 우해 내 약하,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오늘 준비 좀 하셨네요. 언제 하셨죠? 외우는 거 몇 개 안 되는데 크로마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네. 그게 뭐냐면,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만 한데 시분리 때가 이롭지 않으니 추마저, 이때 추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말 이름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애마 말 이름, 추마저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구나. 추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는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우야, 그러니까 자기 옆에 애처 부르는 거예요. 우야, 너는 어떡하니? 우야, 너는 어떡하니? 그래서 우야 너.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이 노래 한번 부르고, 우야 어떡하냐? 우리 이제 어떡하냐?
또 술 한잔 먹고 또 이거 부르니까 주사를 자꾸. 어떻게 보면 인생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이 색깔을 보면 제가 제일 인생은 삼각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일과 사랑, 술. 그리고 술. 일이 한창 이렇게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막 뻗어나갈 때는 사랑이고 술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네. 일만 막 해야 돼요.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또 누군가한테 퍽 빠져가지고 그냥 막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일이고 뭐 술이고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을 막 쫓아가요. 삼각형 끝이 막 이렇게 돼요. 일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하면 남는 건 술밖에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술. 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이 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일과 사랑과 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우가 딱 그런 짝이 난 거예요. 지금 자기의 야망도 실패했고 지금 도망가려니까 우미 혼자 옆에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이 노래 부르고 우야 어떡하니.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 있는데 이걸 자꾸 부르니까 우민이 듣다가 짜증나가지고 이 화 하나가를 부르고 죽어요.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칼로 이렇게 칼춤 추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민을 버리고 추를 타고 도망가는 거야. 항우가 때는 있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항우도 죽어요. 자기가 이제 보니까 뭐 자기를 다른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만 강만 넘으면 새롭게 다시 우리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제 내가 고향 땅에서 그렇게 많은 내 형제들, 동생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여기서 다 죽였는데 내가 혼자 무슨 날짜로 돌아가서 이 고향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자기도 강물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화려했지만 비극적인 아주 짧은 삶이 이제 거기서 마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패왕별이의 전반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아직 기억하고 계시군요. 네, 네, 제가 좀 기선제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중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야가和该下歌 이렇게 마주보지 마세요. 여기 그렇게 애정 있는 눈으로 자꾸 대화를 하면 영화랑 네,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앞에 보고 내용은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짧은데 중국 하다 만 것 같은데. 아니 제목만 얘기한 거죠. 제목만. 제목만 얘기했죠. 汉兵已掠地，四面楚歌声。大王意气尽，贱妾何聊生。 이렇습니다. 또 여성스럽게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여자가 소리 높여서 패왕이 부르는 거지. 아름답게. 뭐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연기는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초안 전쟁이라고 했을 때 살짝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언제 일인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그 진나라라는 왕조가 있죠. 여러분이 진시황으로 기억하는 그 왕조가 기원전 221년에 세워져서 굉장히 단명을 합니다. 기원전 207년 진 2세 때 멸망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학정을 했죠. 뭐 만리장성도 그때 짓고 운하도 그때 파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했는데 농민봉기가 터집니다. 진승 오광이란 두 사람이 주도하에서 농민봉기가 터지고요. 거기에서 봉기가 터지는데 거기에서 각 지방의 제후들이 같이 덩달아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항우와 유방이 있었던 거죠. 예. 진승 오광은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끝은 못 보고 그 일을 실마리를 풀어준 사람들이라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거든요. 진승이라는 사람하고 오광이라는 사람인데 이걸 네 글자를 합해가지고 진승 오광이라는 사자성어를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쓰지만 그래서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네. 용두삼이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요. 일을 시작하는 사람. 일에 물꼬를 터주는 사람들. 그렇죠. 뭐 이런 물꼬를 결과는 모르고. 결과는 자기는 실패했지만. 또 자영업이 중간에 그 학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폭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학정이라는 표현은 또 이렇게 생소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쓰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비정성시에서도 성시라는 말을 우리는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뭐 중국에서는 성시라는 말을 더 쓴다. 성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저도 누르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를 뺏어야 되니까 가만히 다 지워줘요. 보시면 지금 이 모든 얘기 해야가 나 중국어를 안 합니까?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십시오. 力拔山兮气盖世，时不利兮
走不是，走不是兮，可奈何？雨兮雨兮，奈若何？ 아, 패왕. 그 패왕이에요? 패왕이 부른 노래. 네. 아, 이거 패왕다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잠깐만 이렇게 중간에 반복되는 발음이 있었잖아요. 뭐죠? 리바산시, 그다음에 시부리시 이런 식으로 시로 끝나거든요. 이게 초나라의 특색이에요. 초나라의 리듬이에요. 네. 이렇게 붙여주는 말들이. 무엇이여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힘은 산을 뽑을만 헌디. 헌디. 니는 어쩔래? 어쩔까? 뭐 이런. 그래서 이 영화 이야기가 사실 영화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아 아직. 이제 들어갑니다. 제목 이제 설명 끝나서 어떻게 다 집에서 1박 2일권 끊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양별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실 태양별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이 영화가 그때 종로 영화,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영화관 전성시대였어요. 뭐 대한, 뭐 서울극장, 뭐 시네아톨, 뭐 시네포아 뭐 이런데.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이 영화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저는 진짜 그때 압도된 생각 기억이 나요. 이게 색감이 워낙 좋고 시간도 2시간 40분이 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감독이 누굴까? 이 감독이 되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장혜모 감독을 사랑한다면 제가 중국 영화 팟캐스트도 하고 좀 찾아보니까 이 청카이 감독에 대한 평가나 또 같은 세대에서 활동했던 라이벌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카이 감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가는 게 이 영화가 왜 그때 당시에 탄생을 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조명된 청카이거는 어떤 사람인지. 네. 천카이거는 53년생입니다. 준비해온 티를 좀 내. 준비 많이 오고. 장국영은 56년생입니다. 네. 천카이거가 53년생이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좀 이따 또 아마 얘기 나올 텐데 네네. 중국이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 기간이었거든요. 이 문화대혁명 때 완전히 이제 다 모든 사회가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도 다 폐교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 대학을 못 가고 나이가 됐는데 찾는데도 대학을 못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76년도에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78년도가 되면 그 문을 닫았던 대학들이 다 새롭게 문을 다시 열어요. 그때 이제 북경에서 영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북경 영화대학,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국말로 하면 베이징 电影学院 북경 영화 아카데미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카이거, 그 다음에 짱이모, 뭐 강지엔신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때 같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1982년도에 해요. 중국은 78년 9월에 이제 9월 학기가 시작이니까 82년도에 졸업해서 그때만 해도 중국이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는 다 직업을 다 배치해주거든요, 나라가.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 넌 어디 가서 뭐해, 넌 어디 가서 뭐해, 집도 다 주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호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영화학과니까 그 이제 각 지역마다 영화 제작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 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제작소를. 그래서 이제 서안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천카이거하고 장이모는 둘이 그 중국말로 하면 동반동슈에 같이 공부한 동기였기 때문에 이제 같은 곳으로 가서 천카이거가 감독을 먼저 하고 장이모는 원래 감독에 관심이 없었고요. 촬영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어요. 카메라에. 네. 그래서 천카이거가 감독하면 장이모가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둘이 짝을 이뤄가지고 초기에 여러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황토지 같은 영화인데 아마 혹시 많이 보실 기회는 없었을 텐데 이 황토지가 이제 서양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한 지난 몇십 년간 중국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근데 황토지라는 영화가 왔는데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중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갑자기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에 새로운 감독들이 나타났다. 이런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새로운 감독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자기들만의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모도 나중에 이제 한 천카이거보다 한 5, 6년 뒤에 데뷔를 합니다. 1987년도에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로 아무래도 감독이 최고구나 영화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주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중국 영화의 새로운 세대다. 새로운 세대인데 무슨 세대라고 부를 것이냐? 5세대라고 부르자. 왜 갑자기 5세대냐? 이 사람들이 북경 영화대학 5회 졸업생이었어요. 5회 졸업생. 네. 그래서 5세대라고 부르자. 되게 허무하죠. 세대에 뭐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5세대라고 해갖고 천카이거 장애모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카이거는 이제 이 패왕별이가 사실은 거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아이들의 왕이라든지 현이의 인생이라든지 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는 뭐 투게더라든지 무국 뭐 이런 영화들도 많이 만들었고 최근에는 뭐 또 뭐 만들었나요? 메란방. 그다음에 조시고와 뭐 도사하산. 그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묘전 이런 요물 고양이전 이런 영화도 만들어서 나왔어요. 올해도. 근데 올해 8월달에 개봉했는데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302명 한국에서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천카이거는 굉장히 초기에는 잘 나가다가 후반부로 오면서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감독이 됐고요. 장이모는 원래 초기에는 좀 그러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상업 감독으로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뭐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천카이거하고 장이모가 지금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짝을 이뤄서 영화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 그러고 연락도 안 한대요. 그래서 좀 라이벌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의 장이모가 승리한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된 거에는 영화라는 장르는 이렇게 드라마하고는 좀 다르게 스토리보다는 이미지, 그다음에 효과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 미장센. 장애모는 그런 걸 정말 잘 해내죠. 그래서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장애모 영화들은 붉은 수수바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구조 이야기, 뭐 인생 하면 그 영화만의 독특한 분위기, 빛깔, 저기 멀리서 막 이렇게 행렬이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떤 철학적인 담론이나 가치관, 정치 이슈 이런 것들을 다 안 따지고 그것만 봤을 때는 장애모 영화가 갖고 있는 또 가족의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우리나라에선 사랑을 받은 건데 이 천카이 감독, 그러니까 5세대 감독들이 원래 그 문화대혁명 후세대라서 원래는 예술은 뭐 투쟁의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고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아예 더 미적으로, 더 본래적으로 영화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희 차이나는 원래 진행이 차이나는 한 장면씩을 가져오면서 자기의 어떤 장기를 발휘하는데요. 자, 차이나는 한 장면을 가져오신 분 중에 눈빛이 가장 차가운? 뜨거운? 아니 저는 이제 지금 말씀 많이 나눴으니까 네. 저는 그냥 제 장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려고?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스스로 우위가 결국은 그 이야기에서의 우위, 옛날 이야기에서의 우위였는데 경극을 연기했던 우위가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그러니까 결국은 우위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자살하는 장면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거를 약간 이 장면은 액자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안 영화 실화에서 역사적 실화에서 자결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경극으로 들어와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 경극의 연기를 너무 메소드하게 한 이 배우가 현실과 이 경극의 구분을 영화 안에서 못하면서 그 영화 속의 자기의 상대 역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떠나는데 다시 한번 프레임을 좀 와이드하게 잡아보면 장국영이 가장 열심히 했고 좋아했던 영화 바로 이 영화였었다고 해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패왕별의 제작자 샤오펑인가요? 그 이름이 뭐였죠? 협녀에서 배우로 나왔던 그분이 와서 이번에 부산영화제 클래식 섹션에 이게 상영됐었어요. 근데 되게 작은 영화관에 1000명 정도의 객석이었는데 꽉 차가지고 그 제작자가 와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자기 25년 만인가 이렇게 들어온 건데 한국에 이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생전에 장국영이 말하길 자기가 가장 좋아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바로 패왕별이. 근데 그거는 어쩌면 이런 계속해서 연결되는 액자식에서 보면
장국영 역시도 그런 가치관과 그런 영화 안에서 살다가 영화처럼 그렇게 가는 거였던 제가 그분 모시고 관객과에 대한 하기로 다 예정돼 있었거든요. 제가 진행해가지고 이번에 네네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근데 그날 태풍이 왔어요 부산에.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나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연약한 몸이 날아갈 정도로 태풍이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못 걸어가 한 발자국을 못 걸어갈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날 오전에 행사가 다 취소돼 버렸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 많이 나왔죠. 이번에 태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사실 청카이그가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그날 했었다면은 협녀에서도 나왔고 되게 유명한 배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예, 그게 되게 안타까워서 그 기사를 못 봐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이제 장국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밑에 깔고 그다음에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어쨌든 남자가 경극의 이야기인데 남성과 남성 코드라 그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건 그런 코드가 아니거든요. 홍콩 느와르 이후에 다시 로맨스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던 시리즈이라서 보지도 않고 폐왕별이에 대한 선입견 그게 그런 거라더라 그래 그런 거라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장국영 보러 사실 갔다가 경극의 세계에 눈 떠가지고 그때 진짜 깜짝 놀랐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걸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시대에 만약에 이 영화가 제대로 해석이 됐고 문화가 좀 인식이 좀 이때처럼 조금 더 열려 있었으면 영화가 훨씬 더 흥행에 성공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 이제 그 폐왕별이라는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세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로 각색이 되고 윤색이 되고 중국 사람들은 소설 같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생기면 그걸 꼭 연극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삼국지 같은 것도 다 연극으로 삼국지 너무 기니까 다 쪼개가지고 연극을 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경극이라는 건데 경극은 이제 주로 북경 지방에서 유행했다라고 해서 경극이라고 붙이는데 중국은 연극을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없었어요. 연극 배우는. 왜냐하면 배우들은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남사당태라 그래가지고 공연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어디서 불러주면 거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녀가 섞여 있으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남자들로만 이 팀을 꾸려가지고 돌아다닌다고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또 거꾸로 우리나라의 국극 같은 거는 또 여성분들만 또 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성별의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경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만 꾸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우 중에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는 여자 역할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장한 애들은 이렇게 여자 역할을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경극은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한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샤올로가 지금 초패왕 역할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초패왕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DA가 지금 우희 역할을 했어요. 그럼 얘는 한 번 맡은 역할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연극에서는. 네, 그러니까 연극을 어쩌다가 한 번 하고 뭐 한두 달 하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영화 배우들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들어보면 그 역할에 완전히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데 한 두세 달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생을 그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DA도 그렇고 샤올로우도 그렇고. 근데 샤올로우는 조금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근데 DA는 이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의 샤올로우하고 그 연극에서의 패왕하고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패왕별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DA가 장국영이 원래 어렸을 때 육손이에요. 육손인데 육손은 영화에서 경극을 연극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극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도구를 안 써요. 중국의 연극은 굉장히 스케일이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삼국지 같은 거 어떻게 연극으로 표현하겠어요? 막 말 타고 가서 전쟁하고 막 칼로 싸우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일일이
소도구를 다 쓰려면 이 조그만 무대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극은 주로 소품 대신 손 동작이나 소리나 가사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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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소리가 나오면 말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손동작을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무슨 뜻이고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얼굴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극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손이면은 경극에서 손이 가리키는 거라든지 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육손이면은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DA의 엄마가 경극 학교에 얘를 집어넣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자기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버리면서 그 손가락을 마지막 그거를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경극 선생님이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적으로는 이 손가락 하나를 자른 게 이제 남자 아이를 거세를 시키는 것 같은 상징으로 이제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여성성이 이제 훨씬 더 그 드러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상징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게 제 차이나는 한 장면이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생물학적 그렇죠. 그래서 그 의젓하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자기가 원래 남자인데 여자라는 것을 경극에서 계속 주입해야 되니까 막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잘린 다음부터 여기가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사님 마이크 꺼지기 전에 아니 나 마이크 꺼질까봐 지금 걱정하고 언제 끼어들어. 책사님의 현장말을 들어보죠. 아니 뭐 앞에서 좀 얘기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뭐니 해도 아까 장구경도 폐왕별이 제일 사랑했다고 했고 저도 폐왕별이 하면 저는 장구경을 빼놓을 수 없고 다시 보니 그래도 정말 애절하게 장구경에 대해서 눈물 날 정도로 이게 좀 들고 좀 전에 지금 이제 신여성이 메소드 연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이 메소드 연기에 몰입했었는지 그게 한편 진정성이랑 진실성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그 패왕이 죽기 직전에 그 눈물 얼굴 표정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막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삶과 경극의 이런 영화에 대한 거를 분리를 못해서 죽음까지 갔던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좀 절절한 거. 저희가 아마 직장 다닐 때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만우절 즈음에 장구경이 죽고 다음날 아침에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그랬죠. 어이없었던 약간 하늘도 그때 흐렸던 것 같고요. 그 기억이 나면서 재구성된 기억 아닙니까? 기억은 원래 다르게, 추억은 다르게 적히는 거예요. 이 메소드 연기에 정말 가장 몰입을 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이 대사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1시간 조금 넘었을 때 그 사부가 했던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장구경이 샬루한테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뭐 사부가 너희 평생 같이 가라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1분 1초라도 함께하지 못하면 그건 평생이 아니다라고 이제 외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또 장면 샬루가 나는 너랑 반평생 같이 했다. 그러면서 되게 현실과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분리를 잘하는 느낌. 근데 장구경은 그러지 못하고 근데 그때 바로 샬루도 얘기해요. 너는 극 속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장구경이 이 연기에서 이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죽음까지 갔던 그런 상황의 모습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는 것 때문에 그냥 뭐 폐왕별이 연기뿐 아니라 그냥 장구경에 대한 애절함이 다시 또 한번 살아나는 그래서 저는 앞부분 이거 말한 게 좀 기억이 나요. 이게 샬루라고 불리는데 사실 극 속의 이름이 저희가 이제 자막을 보러주고 주로 자막으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데이와 샬루. 근데 이게 중국어 발음으로는 어떻게? 段小楼成蝶衣 예이, 샬루 이렇게. 근데 小楼 샤올로? 샬루. 샤올로?
샤오로 네. 말고 뭐 시툰지 뭐 한 명이 그렇죠. 근데 이거 그 자막을 봐서. 아마 이 영화 속에 네. 문화혁명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일어난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러면은 책사님의 한 장면은 그 장면이고 네. 이글이글 타고 있는 저 자영업 제가 장면을 보고 있나요? 빨리. 제 한 장면도 사실 간단하고요. 한 장면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까 경극 얘기가 나와서 제가 경극 얘기를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끼어들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우 이 경극할 때 경자는 말씀하셨다시피 베이징 북경할 때 이 경자죠. 근데 이 경극의 뿌리는 북경에 있지 않습니다. 휘극에 있습니다. 이 휘라는 것은 중국의 안휘성, 안호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의 그쪽 지방의 극의 일종입니다. 휘극. 근데 휘극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4개의 휘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연팀이라는 거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주로는 이제 남방 쪽을 순회하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4개의 팀이 삼경, 사희, 춘대, 화춘 이렇게 4개의 팀이 있습니다. 1700 몇 년도 18세기죠. 건륭 황제 때에 청나라 건륭 황제 때에 이 휘반들을 다 북경으로 부릅니다. 여기 와서 공연 좀 하라. 그래서 그 4개의 휘반이 북경에 들어가서 현지에 있던 뭐 북경에 있는 지역의 그런 희곡들이나 또 연극들이나 이게 융합하고 교류하면서 새롭게 뭔가 창조되고 탄생한 게 그게 경극입니다. 네, 경극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민국 그리고 일제 강점기 또 이제 쭉 발전하다가 결정타를 입은 게 문화대혁명 때죠. 예, 문화대혁명 때 다 이제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문화대혁명 이야기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이 영화가 사실 영화의 자막이 좀 나오잖아요. 1924년에 뭐 무슨 시기, 37년에 무슨 사건, 45년에 무슨 사건, 그리고 다시 뭐 70년대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 이 두 사람이 체육관에 들어가서 앞하고 맨 뒷장면이 이제 같아지는 건데 한 60년 정도 가까운 근현대사이죠. 사실은 근현대사를 과거의 역사랑 대비를 해가지고 비유를 한 건데 그 시간도 엄청 길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차이나는 무비 하면서 중국 그 문화대혁명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93년에 세계 체계회인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중국 지식인들 책이 막 들어왔었어요. 사람아 이런 다이호잉 책들. 근데 그때만 해도 문화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줄 만한 대중평론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랬어서 근데 저는 차이나는 법이 들어보시면 저희가 문화대혁명 관련해서 몇 개 영화들이 있죠. 장애모의 인생이라든지. 네, 그래서 둘이 그런 건데 설명을 조금 잠깐 드리고 가는 게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모티브잖아요. 문화대혁명이 시대에 휩쓸린 어떤 예술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뭐 이런 것들인데 또 이리 가야 되겠네. 네. 마이크는. 사실 저희 차이나는 한 장면도 예. 그와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장면인데 결국엔 마지막 장면이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첫 장면에 보면 수미쌍관법이라고 하죠. 보신 분들은 맞네. 아시겠죠. 이제 데이랑 이제 샤올루가 이제 체육관으로 들어오죠. 이때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시점이죠. 뭔가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체육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캄캄한 체육관에 있다가 이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대화를 좀 하고 이제 불을 켜주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가 탁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이제 그림자가 딱 드러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영화의 상당 부분이 문화대혁명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잖아요. 뭔가 문화대혁명에 의해서 짓밟히고 희생당한 두 사람이 그 스포트라이트처럼 이제 뭔가 시대의 주인공으로 주체로 정식으로 호명되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 느낌이 약간 그 마지막 항제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격동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는 쓸쓸함, 공허함,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바람이 흩어간 다음에 먼지가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 그래서 원래 이 장국영 역할이 존론 마지막 항제에 나왔던 존론이 원래 첫 번째 섭외 1순위였다고 해요. 그 느낌, 그 시대. 그런데 이제 장국영에게 어떻게 잘 가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문화대혁명 하면 마치 문의 부흥기처럼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엄청 됐을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 그 반대죠. 문화 대 말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런 기획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게 너무 갑작스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자본주의가 막 극도의 폐해가 생겼을 때 그 노동자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든다는 게 원래 사회주의 이론이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사람들의. 근데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이 될 때는 90%가 농민이었어요. 중국의 그 인구 구성이. 그러니까 중국은 이상하게 농민혁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돼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1949년도에 잘 살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회주의라고 해도 배고프면 사람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잘 살려고 사회주의를 만든 건데. 그래서 모택동이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49년부터 66년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부흥시키려고 하고 노력했는데 되게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그 자기 자리가 굉장히 불안해질 정도로 국가 주석직에서 물러나야 될 정도로 불안해진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래서 그때 계획한 게 뭐냐면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때 이제 왜 문화라는 말을 붙였냐면 해서의 파관, 해서라는 사람은 명나라 때 말기에 아주 청렴결백한 관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모함을 당해가지고 파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모택동도 보고 뭐 박수치고 좋았다 그랬는데 이거를 그 이제 나중에 사인방이 된 요문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몰래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 연극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뭘 왜 비판했냐?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했다는 거는 두 가지의 가치를 염두에 둔 건데요. 첫 번째는 반봉건, 봉건주의에 반대한다. 근데 봉건주의라는 거는 중국의 이제 그 인습들, 나쁜 전통들,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나쁜 전통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못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봉건이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 내세우고, 또 하나는 서양에서 건너온 제국주의 때문에, 특히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반제국, 반봉건과 반제국이 가장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기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해서의 파관이라는 작품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거 옛날 봉건주의 시대의 사람인데, 해서라는 사람이 이 봉건주의 사람을 칭송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들이다 깝니다. 인민일보에다가 막 냅니다. 지금도 SNS에다 글 올리면 막 그게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중국은 무슨 여론 정치를 할 때 인민일보에다가 글을 많이 실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여론이 확 퍼지면서 막 무슨 캠페인 같은 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런데,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연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중국의 문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걸 혁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애들을 막 선동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완장 채워주고, 그래서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얘네들을 전국적으로 막 불러 모아가지고 반봉건, 전통적인 거 다 때려 부시고, 제국주의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전통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절 같은 거, 뭐 부처님 모셔놓은 부처님 상 같은 거, 옛날 거는 다 때려 부시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절들이 파손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반제국주의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은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무슨 피아노 이런 것들 다 서양에서 들어온 악기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악기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가고 뭐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권위에 대해서는 다 도전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문화대혁명 시절이 되게 암울한 시절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너무 자유로웠다는 거야. 내가 집에 들어가려면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고, 아버지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고, 뭐 학교 선생님이 어디 있고, 잘못하면 그냥 다 끌어다 내가지고 막 목에다가 이렇게 둘러 쓰고 조리돌림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하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연출을 해낸 거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억들이 달라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 10대 청소년들은 굉장한 해방과 희열을 느꼈던 그런 시대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경극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봉건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기다가 씌워가지고 막 저기 사람들 다 보이면서 인민재판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처형하고 실제로 막 그랬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때. 지식인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신 이렇게 뭐라 그래 착란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뭐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66년도에 시작됐는데 이제 76년도 9월달에 모택동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4인방 모택동을 도와줬던 4인방 모택동의 부인이었던 강청, 아까 인민일보에 글 썼던 요문원, 장춘교, 왕홍문 이 4명도 이제 그 다음 달에 바로 실각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76년도 10월달에 화곡봉이라는 모택동의 2인자가 다시 권력을 잡고 이 화곡봉과 등소평 사이에서 권력 투쟁을 한 2년 동안 해요. 그래서 2년 뒤에 78년도에 12월 달에 등소평이 완전히 이제 중국을 장악해요. 그래서 개혁개방이라는 게 시작돼요. 78년 12월이. 그래서 올해 2018년 12월이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게 짧은 중국 현대사. 잠깐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벌어먹기 힘들어요. 자기가 아니 저희가 영화 얘기가 이게 사실 태양별의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화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는데 원작이 있어요. 이게 소설이 또. 그러니까 물론 초안에서 온 역사지만 그래서 이제 조미료 전문가인 책사님을 모시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차이나는 호비의 특징이 항상 책사님이 원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재미와 정보가 됩니다. 한번 마이크는 어디 있나요? 그래서 네. 이렇게 페앙베리가 원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처음에 똑같이 못했고요. 근데 영화 속에 보면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원대인이 그 막 설명하는 거가 나와요. 페앙베리에 대해서. 그래서 뭐 청금기 얘기라는 게 그 자막에서 하여튼 중국어 속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청금기가 시작일까 하면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어쨌든 지금 앞에서 다 얘기한 거 보면 페앙베리는 진시황 다음에 그 초안 있을 때 그때 나온 얘기가 맞고요. 그 기록이 된 거는 사마천의 사기 다 아시죠? 사마천의 사기에 항우봉기라는 편에 이미 이제 페앙베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때 고사성어에 대한 얘기가 그때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거듭거듭해서 발전된 게 명나라 때 정도에 이제 그 영화 속에 원대인이 얘기해주는 거기에 청금기라는 거가 이제 초안 전쟁의 어떤 고사였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극적으로 좀 부각시켰던 이제 실제적인 얘기 시작이 이제 청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청금기가 됐던 얘기에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지금 페앙베리라고 할 수 있는 첸카이커가 가장 많은 모티브를 가졌던 거는 그 홍콩의 작가더라고요. 조사해 보면은. 근데 이벽화라고 중국 현지어로는 잘 모르겠는 리비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영어식 이름으로 릴리안 리라고 해서 이벽화의 지금 페앙베리가 국내 한 80년대 나왔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93년도에 번역해서 개봉 시기에 맞춰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지금 있으면 좋은데 절판됐어요. 제가 왜 절판이 됐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목을 페앙베리를 좀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제목을 사랑이 안녕? 이라는 연애 소설의 뭔가 같은 걸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원작 소설인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절판된 거고, 근데 그 책이라는 걸 소재로 한번 찾아보면 페앙베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진짜로 경극의 대본을 갖다가 저희 숙대도 교수님이 갖다가 번역을 하셨는데 경극의 대본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소설이랑은 좀 다른 거고, 경극의 대본인 페앙베리는 제여산이라는 이제 극작가가 쓴 건데요. 요 정리한 건데, 요거는 메란방이 경극 배우로 가장 유명했던 거는 조사해 보면은 이제 아시죠. 메란방이라는 그분의 이제 그 경극 배우의 가장 친구가 되는. 눈치를 보고 있어요. 맞나 틀리나 이거. 맞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뭐 검색해 보면 페앙베리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늘 제가 이제 비교하는 게 그런 거였는데, 그 아까 말한 사랑의 안녕의 태양별이에서는 주산까지는, 공리까지는 맞아요. 죽는 죽습니다. 게. 거기까지는 죽어요. 근데 대인은 장구경은 소설 속에서는 죽지 않고, 네, 다시 폐양과 만나는 걸로 이제 대인은 작가의 바람이지. 그게 이제 소설과 네. 영화의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혹시 뭐 이게 이제 폐양별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근데 저는 뭐 장구경의 팬으로서 장구경의 팬으로서 국내에 나와 있는 책으로는 그 키노 잡지 기자였던 주성철 씨의 예, 장구경에 대해서 장구경이라는 책 있죠. 장구경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구경인가라는 제목으로 장구경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2003년 10주년 기념으로. 예,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 책이 나온 거였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장구경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좀 재미났던 거는 이제 장구경이 가장 많이 갔던 음식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부록에 예, 여행 코스처럼 따라갈 수 있고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죠. 장구경이 죽었던 네. 그런 호텔에 대한 얘기 나오고 지금 장구경에 대한 자료는 그 정도 있습니다. 네. 만다린 호텔에서 술을 많이 드셔본 어땠어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가봤습니다. 네네네. 아직 못 가봤는데. 사실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네. 많이 이용했던 곳이라서 관광지가 된 거죠. 관광지까지는 아니고 유명소? 뭐 그렇죠. 명소? 일도 실패하고 사랑도 실패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 본인 얘기인 거죠, 본인 네. 얘기. 네. 아니 근데 4월 1일 날 정도에 우리가 인터넷에 지금 뭐 검색해 보면 늘 거기 나와요. 그쵸. 만다린 호텔에 오늘도 갖다 놓은 꽃화인가 뭐 이런 팬들이 것들 있는 팬들 거죠. 때문에 네. 예, 나옵니다. 진짜 네. 저희가 이 차이나는 장면으로 문화혁명 얘기도 하고 사실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희의 킬러 컨텐츠인 차이나는 한마디로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영화 속의 한마디를 자영업에게 배워보는 순서인데 오늘은 저희가 오픈 토크니까 특별히 게스트를 한번 모셔서 함께 배워보고 또 관객분들에게 따라해서 잘하시는 분들께 상품을 또 선물도 드리고 한번 망가져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게스트를 한번 게스트님 대표님 나와주세요. 사전에 짜 있는 게스트. 게스트가 아니라 여기 주인분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네. 저희한테는 게스트. 네네. 제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만희 순공숲의 이만여입니다. 생뚱맞게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지 모르고 넉넉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차이나는 한 장면은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한 단어, 한 대사를 가져와 보는 거였어요. 많은 걸지 아는데.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게스트 퍼스트로 네, 뭘 하는 거죠? 뭘 기억에 남는 장면과 기억에 대사를 한번, 네. 한 장면 게스트 한 장면 시간. 해야죠. 네. 네. 아, 네. 저는 장구경이 폐암별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챙겨 보려고 했을 때는 좀 구하기가 어려운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책사님을 통해서 파일을 받고 이제 봤는데요. 신고는 제가. 네. 이게 분장을 한 장구경을 보니까 전혀 장구경임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가 연기에 몰입을 하는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장구경이 어렸을 때 이제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홍등가 출신의 엄마가 이제 버려서 거기에서 이제 양육이 되는데, 양육이 돼서 이 친구가 이제 경극을 배우는데 대사를 항상 거꾸로 얘기하는 게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제가 이제 경극 톤으로 한번 오 연기 본능 진행하시고. 네. 게스트인데 네. 일단 고정을 노리는 거예요. 我本是女家娥，又不是男儿郎。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계집아이고 남자아이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아이인데 왜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하느냐 해서 항상
혼나고 회초리로 맞고 손에 피 범벅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샤오로우가 이제 모두 다 있는 네, 그 상황에서 극장에 이제 극장 주인인가요? 그분이 이제 오신 거죠. 와가지고 눈에 띈 그 장면인데 또 실수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이 샤오로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여기서 튈 수 있는 자리인데 실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담뱃재로 이제 입안을 쑤셔요. 네, 그래서 피나죠. 네, 저는 진짜 여기서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고 했는데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네, 빙의가 되면서 네, 빙의가 이제. 되면서 일어나면서 그 맞아요. 유명한 그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딱 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여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죽는 날까지 이제 여성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이제 이입이 돼서 살아가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바뀐 대사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거꾸로. 네, 거꾸로. 마녀가 나는-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 뭐 거꾸로 해보면 我本是男儿郎，又不是女娇娥。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우.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장면 그러니까, 진짜 인상 깊죠. 왜 여자라고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그 대사를 함으로써 이 이후에는 아주 경극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게 거기 막 피를 이렇게 흘리고 네, 저는 맞아요. 그래서 옥수수가 털리나 이렇게 생각해서 털리지 않고 털다니 아좀 습격을 해주세요. 지갑이 비어서 그래요. 용어가- 있으면 제가 용어가 죄송합니다. 출신이 좀 천해서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영업에게 사실 이제 저희가 오픈 토크이고 만남이라 사실 저희의 청기를 좀 누설드리면 자영업은 저기 심양 출신의 조선족 유학생입니다. 지금 국내 대학에서 국문학을 연구하고 또 역사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굉장히 역사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요만큼의 천기를 조금만 누설해 드리면 왜냐면 되게 총명해요. 총명해서 저희 보시면 머리 하얀신 분 책 읽기를 즐기시는 분 다 나이대들이 좀 그런데 굉장히 우리 중에 가장 기억력도 좋고 젊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만 들으시면 50대라고 다 이해를 하시지만 오해를 하시지만 만나보면 한 30대 울어. 네, 오늘도 자영업님의 한마디를 따라해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보고 또 광민수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화가 나올 때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밝힌다, 또 밝혀. 의자를 빼고 시작해서 네.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요, 이 책사님이 소개한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었죠? 다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여러 마디가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부가 한 말인지 아니면. 샤오로우랑 데이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평생에 관해서. 그러니까 데이가 샤오로우한테 말하죠. 우리 평생 동안 그냥 같이 이제 연극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샤오로우가 그래 약간 이상해하면서 지금 뭐 반평생도 같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뭐 쭉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데이가 굉장히 정색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안 된다. 자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막을 안 봐서 안 된다. 내가 말한 것은 평생이다. 1년이, 한 달이, 하루가, 1시간이 모자라도 그것은 평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 그렇게 나와요? 아,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 그렇게 나오냐고요.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자막은 다릅니다. 저는 요걸 내가 준비해서 자막이 어떻게 1분 1초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평생이 아니다. 1년 이런 좀 말은 길게 말씀하시면 중국어 길어지고 제가 같이 우리가 먹먹해지는. 네네. 이건 약간 좀 줄인 거네요. 의역이네, 너무 의역. 네, 의역이에요. 네네. 번역이 또 창작이다 보니까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 자, 그러면 한번 좀 길어 좀 보이는 길어요. 건데요? 여기다 네. 중국어에 관심이 많으시는 아, 분들이 그렇구나. 중국어 다 하시는 분들이신지. 먼저 안 된다고 거절을 해야죠. 안 된다 뭐죠? 안 된다고 해요. 부싱, 부싱, 뿌싱을 하죠. 부싱. 그렇죠. 그 내가 말한 것은 평생 한 평생이다. 说的是一辈子说的是一辈子一辈子가 이제 한 평생이죠. 내가 말한 것 说的是一辈子 그리고
1년이 모자라도 차 2年 차 2年 한 달이 모자라도 2个月 2个月 하루 1天 1天 1시간 1个时辰 1 1个时辰 모자라도 그건 평생이 아니다. 都不算一辈子都不算一辈子 이베이즈. 저기 잠깐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게스트한테 여기 객석한테 넘기면 되잖아. 먼저 한번 아, 우리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번 들어. 제가 먼저 한번 일단 해볼게요. 네네. 不行说的是一辈子差一年一个月一天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 누가 해요? 쉽죠? 아니 우리말도 어려운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말 그러면 좀 없나요? 줄여서 그냥 뭐 저는 싼 1년이 거예요. 한 달이 하루가 1시간이 부족해도 그건 평생이 아니다. 이것만 하는 뒤에 걸로 것만, 할게요. 예. 차 2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차 2년. 네, 제가 거의 3분의 1을 지금 줄여드린 겁니다. 저 보고 하지 마시고 차이니에. 제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자, 다시 한번. 저는 한글로 받아줬습니다. 差一年 차 2년 一个月一个月一天一天一个时辰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都不算一辈子 안 되겠다. 계시는 분들부터 좀 어떻게 한 번씩. 이거 기억하는 게 더 어려운데요. 나 읽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쌍거위부터 한번 먼저 하시는 거죠. 네, 쌍거위에 공부하는 쌍거위. 네. 어머 어떡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차 2년 一个月一天一时시간 이거 스찬 실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스찬. 왜냐면 이거 샤오실로 더 좀 많이 더. 배워요. 그렇죠. 샤오스도 쓰는데 스천이 이제 1시간 할 때 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약간 좀 스천. 고어 문어. 그렇죠. 고 문어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대화에선 별로 쓰지는 않지만 예. 이거 스천. 이거 스찬 네네. 또 보스 都不算都不算一辈子 一辈子 계속 한평생. 아 어려워요. 네. 쌍거위에를 제가 배워서 안 두 되네요. 분은 잘하시잖아요. 두 분은. 네네, 한번. 여기 잘하시는 분부터. 감정을 실어서. 差一个月一年差一年一个月一天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 아니 뭐 저는 뭐 아까 역발산으로 다 안 되시는 겁니까? 뭐 배웠어? 不行说的是一辈子差一年一个月一天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아니, 저는 지금 썼어요. 차이니엔. 이거 위에 이엔 이거. 어떻게 쌍거위에만 도마 위에 올라갔네. 저는 중국어 한 3마디만 이어지면 머리가 약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자신 있는 자원자 아니면은 어떻게 한번 뭐. 상품을 드린다고. 저기 상품이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한 번만 해주셔도 상품. 상품 몇 개 있나요? 5개? 상품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씩 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네. 안 일어나시고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래서 편안하게. 네. 오. 근데 이거 쓰신 거 적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 왜 그래요? 여기서. 네. 네, 선생님, 그러면 한번. 네. 差一年一个月一天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 한번 바로 안 됩니까? 상품 어떻게 바로 하는 거예요? 상품. 네, 네. 바로 저희 바로 가죠. 네, 즉시 당첨, 즉석 복권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상품은 없습니까? 네. 마이크가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유. 와. 네, 양성 평등 시대를 맞아서 자, 이제 여성 선생님들 중에 또. 용기를 내시고. 네네. 그냥 용기 있는 분 그러니까 차이니엔 이거 왜 이거라니까. 최고. 不行，说的是一辈子。 발음이 差一年一个月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 완벽하게 하셨네요. 완벽하게. 한글 메모에 의하면 ETN이 ETN이 빠졌어요. 아 ETN. 누나 잘하셨어요. 너무 제가 이 발음이 말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따라하면 안 돼요.
아, 따라하기로. 아, 저를 따라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반을 쪼개서 다이어리를 제가 가질게요, 반은. 네, 반은 제가 가지고. 반은 가지고 비닐만 가져, 비닐만. 껍데기는 제가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도전. 差一年一个月一天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 와. 발음이 아주 훌륭하시죠. 아, 예. 이거 스천 이게 배우셨어요? 하는 그거 아닙니까? 네네. 그 GH 스천. 다이어리가 이제 2권밖에 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여기 너무 다이어리가 탐나면 그냥 하셔야죠. 하시기만 해도 드립니다. 하시기만. 아, 따라하시. 오늘 바빠. 아, 제가 좀 난이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앞에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싱부터 하겠습니다. 소부터. 네. 한 번만 더. 아, 한 번만요? 이제 제가 할게요. 감정을 실어서. 같이 지금 따라 하시는 거죠? 아, 오케이. 不行说的是一辈子差一年一个月一天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 와. 바로 좋으시네요. 네. 저기 지원자 마지막 지원자. 제가 따라할 필요는 더 따라할 필요는 없으시죠? 네. 不行，说的是一辈子，差一年、一个月、一天、一个时辰都不算一辈子。 와. 야, 정말 너무나 여기 분위기 진짜 좋은데요. 오늘 공부하는 자영업 분위기. 오늘 좀 되네. 네, 오늘 바빴어. 네, 저희가 이제 경품 좀 끝났고요. 이 차이나 한마디를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하고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문화혁명도 나오고 뭐 청카이거 얘기도 나오니까 이 태양별이를 보시고서 관심 좀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몇 가지를 그거 추천드리고 마무리하는데 어쨌든 중국어 이만여서 푸니까 한 번 더 따라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소리가 안 나네요. 오늘따라. 조금 길어서 그렇죠. 네네. 천천히 우리 여기서 한 잘라서. 4분의 1만 하면 됐는데. 특히 스천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 없는 짧게 말이죠. 짧게 네. 하겠습니다. 네. 不行不行说的是说的是一辈子一辈子差一年差一年一个月一个月一天一天一个时辰一个时辰都不算都不算一辈子一辈子。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호응해주신 관객분들께를 위해서 이 영화랑 같이 보면 좀 좋을 만한 추천할 만한 거 하나 좀 있으시면 가볍게 추천드리고 다 같이 저희 그 구호 외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뭐 소재만 던져볼까? 네, 저는 네. 저는 저희 팟캐스트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영화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안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역사 관련한 것이 진능의 13소년. 금능의 13소년. 진능이라고도 하고 금능이라고도 하는데 난징 대학살 시절에 있었던. 근데 그게 영화가 진짜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또 의미 있는 뜻깊은 해잖아요. 내년이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거에 막 집중하지만 사실 I Can Speak 같은 거 보시면 전 세계의 위안부 문제들이 지금 있고 위안부뿐만 아니라 오늘 신문 보니까 독일이 아우슈비츠 70주년 지나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다시 그러니까 유대인 혐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홀로코스트를 모르는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우리의 잘못을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능의 13소년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난징 대학살, 남경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와요. 장혜모 감독. 네, 맞아요. 역시 제가 사실 장혜모를 좋아하고 이렇게 보니까 장혜모를 싫어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네, 안 네. 좋군요. 네. 나도 얘기하려다 보니까 장애모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장혜모라고 예. 했어요. 저도 앞 조금만 붙이면 진짜 중국어도 싼 거 위에 배웠거든요. 네, 정말
예, 그 학원에서 그냥 싼 거 위에 배워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합세를 했는데 어렵고 힘든 공부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 시기적으로 뭐 재미난 거 이런 요소들을 떠나서 당시의 역사도 좀 볼 수 있고 또 우리 거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거에 되게 그리고 중국의 이 콘텐츠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가. 그래서 이게 정말 깊이 빠지는 공부의 시간이 되다 보니 이 차이나 무비를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제 오늘 태양별이도 경국도 알게 되고 문화대영웅도 알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누군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앞에 저는 위화의 소설인데 그거를 또 장혜모가 잘 만든 영화네요. 인생 되게 추천합니다. 인생. 사실 근데 책으로도 위아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중국어라든지 중국어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교과서처럼 쓰이는 소설책이라고 그래요. 근대의 중국의 역사를 쫙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나오는 이런 문화대혁명이며 그 앞전에 이런 시대적인 거를 다 알 수 있는 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도 정말 잘 만들었고 잘 썼고요. 그래서 미아의 소설 인생, 영화로 장혜모의 인생을 같이 추천드립니다. 좋으네요. 네. 자, 자영업. 인생이란 영화가 이 폐영별이랑 역사적 스펙트럼이 비슷하죠. 네네네. 이제 뭐 1920, 30년대 시작해서 문화대혁명까지 가는 거의 뭐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이제 영화 속에 담겨 있는데 아까 그 현대사를 굉장히 잘 소개해 주셨는데 앞부분에 근대사에 대한 얘기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1분 안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사실 인생도 그렇고 폐왕별이도 그렇고 조금 역사적인 이란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 힘들거든요. 네. 1924년 북양정부라는 자막이 뜨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이 북양정부라는 표현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1911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순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해혁명을 통해서 청나라를 이제 멸망시키죠. 그리고 1912년도에 중화민국 첫 번째 이제 근대 국가가 중국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중화민국이 1912년 1월 1일에 건국이 됩니다. 근데 순원이 실권이 없었어요. 손에 군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잔재 세력들을 어떻게 수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원세계라는 사람, 웬스카이라는 사람한테 3월 달에 이 정권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원세계가 중화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12년 3월 1일인데 원세계는 난징으로 내려와서 대통령 취임을 거부하는 대신 베이징에서 단독으로 이제 정부를 조직합니다. 그게 이른바 북양정부입니다. 북양정부가 쭉 가다가 뭐 1916년도에 원세계가 죽어버리죠. 네, 황제로 복역하려다가 죽어버리고 16년도부터 중앙 권력이 이제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이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이제 군벌들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군벌혼전, 군벌할거식이라고 하다가 1926년도에 국민당을 장악한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광둥에서 시작해서 북벌 전쟁을 시작합니다. 2년 만에 형식적인 중국 통일을 이룩합니다. 1928년도에. 근데 오래가지 못하죠. 일본이 바로 쳐들어오죠.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한 몇 가지 있죠. 그게 이제 1931년도 9월 18일에 일어났던 만주사변. 예, 그때 이제 동북 삼성을 다 먹어버리고 그쪽에 이제 푸이를 내세워서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세우죠. 그러다가 1937년에 본격적인 중일전쟁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7월 7일에 일어났던 루거우차오 사변, 노구교 사변. 그때부터 이제 북경으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영화에서도 그래 북경으로 들어오는 일본군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37년에 일본군이 중일전쟁을 이렇게 발발시키고 45년도에 일본군이 항복하죠. 마이크가 꺼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8년 항전이라고 많이 하고 45년도에 이게 일본이 뭐 항복하고 잘 됐으면 좋으련만 또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 삼민주의로 중국을 다스릴 거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중국을 다스릴 거냐를 두고 이제 그냥 또 내전을 벌이죠. 그게 국공내전이라고 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해방전쟁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어져서 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게 참고 있었어. 중국의 근대사죠. 예. 그래서 끝이니까.
나이가 몇 살일까? 저요? 아, 잠깐 쉬세요. 잠깐 쉬세요. 아니 근데 저도 추천드릴 네, 게 있습니다. 추천하십시오. 추천은 제가 아무리 자영업이라도 뭐 장사치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가 있냐면 장기 아시죠, 여러분? 장기. 왜 혹시 장기 판매하시나요? 판매 안 하시죠? 이 장기판을 보시면 초안지 얘기하는 아니 그 장기가 아니고 예, 두는 장기. 예. 초안지 장기를 얘기하나? 보면 중간에 이제 강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자가 4글자 적혀 있습니다. 4글자 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네요. 초화 한계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초나라와 한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라는 놀이가 초안 전쟁 그때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생긴 그러한 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추천하는 장기 여러분 추천이야? 장기. 예. 아, 책이 아니고 예, 장기. 태민할 때마다 이 장기예요. 이 장기가 아니고. 저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영화로는 마지막 황제를 추천드리고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가 이제 그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이 영화랑 또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감독이 제작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중국 영화는 아닌데 미국인의 시선으로 만든 영화라서 혹시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깨알같이 한 가지 추천드릴 거는 네이버 아시잖아요. 네이버에 보시면 오디오 클립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클립을 검색하시면 그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그 오디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중국 인물, 중국 인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중국 인물 열전이라고 혹시 그게 본인 잠깐만. 이게 좀 본인 PR? 이거 다 저기 다 삐처리. 아, 어떡해.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 인물 중에 100명을 뽑아가지고 한 명당 10분 정도씩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항우하고 유광도 나왔는데 항우 유광도 거기에 들어있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 10 몇 명 갔는데 앞으로 이제 100명까지 채울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그것도 살짝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역사 처음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중국의 신화부터 반고라는 신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중국 인물. 네. 중국 인물 열전. 네. 네, 꿈꾸미는 실제로는 이제 뭐 수신기나 그 중국의 고전이나 책들을 많이 번역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교육 현장에 계시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그걸 열어보시면 아마 이력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안 뜨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만현님도 추천하실. 아, 저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중국 서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그 인생이라는 영화의 책을 제가 안 그래도 책사님 자리 위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 이거 다 대량 주문해서 여기서 사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져놨고요. 바로 뒤에 있네요. 네, 아주 강렬하고 굉장히 판매 많이 되는 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조금 하시면 이 원작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활착이죠, 활착. 원래 이제 원작에서는 활착이에요. 살아간다는 것. 것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한국어판은 인생이라고 되어 있고 원판은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원적을 읽을 때 느낌하고 그리고 번역본을 읽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시면 기왕이면 이렇게 원서를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저 뒤에 보시면 지금 2018년 11월 현재 중국 세 번째 오프라인 있다.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의 리스트예요. 두 번째네, 두 번째. 위화의 이 후어저라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인데요. 중국 학생들의 필독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으로 중국 문화에 입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의화 작가가 서울에 왔을 때 만났었어요. 허삼과 멸기 그것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우리는 지만 약간 성석재 느낌? 뭐 그런 서민적이고 순박한 아저씨 느낌의 좋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영업 타이틀을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리는 미끼였습니까? 중국어 다이어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는 다이어리라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 1위는 뭐예요, 1위는?
1위는 장자자라는 그 중국에서도 SNS 작가들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SNS 출신의 작가가 쓴 작품이고요. 그 지금 1위를 한 책은 완전 신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는 그 작가가 쓴 유명한 소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그래야 되겠네요. 유행하는 소설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저희가 그 마지막 무비를 같이 외쳐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중국 영화 속에 숨겨진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그러면 차이나는 같이. 무비하고 박수 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비를 외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팟캐스트나 이쪽에서 차이나는 무비를 검색해 보시면 팟빵에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에도 차이나는 무비. 네.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또 후원해주신 마포 평생학습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구호를 외쳐볼까요?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